6월 8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미사일 발사인데요. 자, 이번에는 지대함이고 이 미사일 거리는 200km 정도밖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이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그냥 스커드형 일반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지대함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항공모함, 미군의 항공모함 등을 겨냥을 해서 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미사일의 발사 목적은 지금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추진해 가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동해상에 항공모함 등을 보내어서 여러가지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해 가니까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겨냥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어떤 시험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 이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유심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도 재개하겠다. 그리고 이 교류와 화합을 추진하겠다라는 문정권에 대해서 왜 계속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 이 북한과 접촉해도 좋다라고 승인한 민간단체들의 방북의 의사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잇따라 거부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문샤인 정책이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 이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 2로 일단 민간부터 보내면서 정부도 이제 등장하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DJ 정권, 노무현 정권대로 돌아가겠다 하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북한이 방북을 거부한 단체들은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왔다 갔다 하는 철로가 연결됐다라는 경의선 있지 않습니까? 이 육로를 통해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북한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고, 또 6.15선은 남측위원회가 있으면 북측위원회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6월 15일 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손잡고 춤추고 하던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17주년 기념 행사를 개성에서 공동으로 열자라고 제안했지만은 이 제안도 거부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현재까지 총 15건의 대북 접촉이 승인되었는데 이 중 4건이 북에 의해서 거부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인도적 교류 차원인데 북한이 거부한 이유는 뭔가라고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5월 2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날 유엔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안에 우리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안 낼 수는 없겠죠. 지지하긴 싫었겠지만은. 이를 핑계로 민간 교류에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건데 6.15선은 그 남측위는 개성에서 공동행사를 열자는데 북한은 평양에서 열자라는 거고, 평양에서 여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로도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남을 추진한다라는데 이것도 불투명한데요. 이달 말에 6월 말에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북한의 국회의장격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초대했다는 건데
정석윤 의장이 국회 교류 차원에서 지난 4월 IPU 총회, 저 국제의원연맹이죠. 여기서 우리 대표단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을 통해서 북측에 2차례 참가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최태복이 참가한다면 2014년 이 북한의 고위급 3인방이 아시안게임 때 방남한 이후에 최고위급 인사의 방남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떤 형태로든 아직 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지금 속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자서 문을 열어 제꼈다가 지금 좀 북한에 의해서 퇴짜를 막는 이런 양상인데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 기조를 이렇게 잡아가다가 지금 망신을 당한 격입니다. 즉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이나 6.15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상 정치 행사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이런 행사가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빨라도 너무 빨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이 그야말로 대화론자라고 불리는 자주파들로 짜여져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문정인 안보통일특보 등이 결국 북한과 대화하자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일변도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정확한 이 판단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떤 상황에 와 있고 북한이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유엔 등을 대하는 어떤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지어 종교단체인 기독교 협의회도 방북도 거절됐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의 자산 동결 등을 담은 유엔 제재안에 대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난 3일 찬성을 한 거죠. 자, 북한은 이런 부분들을 핑계 삼으면서 민간 교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물꼬를 트고 그 다음에는 정부가 나서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육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풀고 그리고 전시작전권도 환수 받고 더 나아가서 사드 배치도 이렇게 묶어놓고 가려고 하는 문정부의 정책이 지금 한계에 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북남 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6.15 14 정상회담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북한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런 부분을 먼저 열어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한국이 뚫어라. 그래서 한국이 그걸 뚫고 나면 나머지 제재들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무슨 북한에 그냥 이 민간 교류를 해서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북한이 선별적으로 자기들 마음에 드는 단체만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퇴짜를 놓는 이런 부분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가고 대화하자고 우리는 애걸복걸하는 결과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에 개성해서 대회를 열자라는 제안이 퇴짜를 맞고 북한이 평양으로 하겠다니까 최종적으로 평양 개최가 이렇게 남측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개최 장소가 평양이 됐는데 이제는 남측 통일부가 우리 측 통일부가 이 북한에 끌려다닌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남측이 제안한 개성이 무산되고 북한 수도 한복판에서 이렇게 대회를 열게 허용할 건가? 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요.
북한을 매우 잘못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배짱을 내미는 부분은요, 최근에 일본의 니엔 게자이거 신문이 보도했는데,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무역 지원을 계속해 제재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과는 별도로 이 중국도 가담을 하고 러시아도 가담을 하는 흉내만 내고 있지, 실제로는 북한과 무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북한산 철강성 수입액은 4월달 2026만 달러로 227억으로 작년보다 4.4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시진핑이 지난 4월 초에 트럼프하고 북한 문제에서 제재를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은 제대로 제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자, 이처럼 북한의 철강석 수출이 확대된 것은 이 기존의 석탄에 대해서 유엔의 수입 금지 조처가 지난해 말 강화되니까 북한의 석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이제 4월 달에는 석탄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석탄을 팔아서 돈을 벌던 걸 이제는 철강석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북한의 철강석 수입액은 석탄의 10%에 불과했는데, 북한은 이걸 갖다가 철강석 수출을 늘리는 형태로 해서 줄어든 수입을 보존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중국 또한 이를 알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북한의 철강석 수입도 지난해 3월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기로 했지만은 이 민생용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중국은 민생용이라면서 이를 묵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대북 지원도 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올해 1분기 대북 무역액이 작년에 1분기보다 85%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대북은 에너지 관련인데 대북 수출액은 352억으로 133% 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방 이 소식통들은 지금 드러나지 않은 통계까지 합치게 되면 엄청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연간 수십만 톤의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과거에 일본에서 제1동 포대를 북송하던 만경봉호가 이 나진하고 블라디보스톡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온갖 물자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북한은요, 유엔의 제재에도 러시아, 중국 때문에 크게 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아직도 배가 불러서 먼저 돈 들고 오라, 그 외에 나머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굴욕적인 대북관계 정리를 빨리 하기 바랍니다.